0.7초. 시선, 호흡, 미래 예감. 우리는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고 생각보다 천천히 이해한다. 끌림은 이유의 결과가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다. 감각은 문을 열고 마음은 방을 꾸미며 시간은 그 집에 이름을 붙인다. 오늘 당신이 느낀 작은 떨림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본능과 아주 새로운 선택이 한 곳에서 포개진 인간만의 기술일지 모른다. 문화별 첫 만남. 프랑스 한국 미국. 첫 만남에서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먼저 문화를 만난다. 같은 미소라도 나라에 따라 온도가 다르고 같은 침묵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문화는 개인의 성격 위에 얇지만 견고한 필름처럼 씌워져 첫 장면의 콘트라스트를 미세하게 조정한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이해할 때 실수를 줄이고 설렘이 무르익을 시간을 벌 수 있다. 프랑스의 첫 만남은 여유로 출발한다. 말은 서둘러 던지는 물건이 아니라 천천히 꺼내어 건네는 선물에 가깝다. 먼저 건네지는 것은 시선, 그리고 미소, 그리고 약간의 간격이다.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대화는 고유의 리듬을 얻는다. 칭찬은 구체적이며 취향을 향한다. 오늘의 재킷은 라펠이 정말 멋지네요. 그 전시의 색감 인상 깊지 않았나요? 같은 문장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 보겠다는 초대장이다. 동시에 사적인 영역은 서두르지 않는다. 호감이 있어도 속도는 곧바로 가속되지 않는다. 프랑스식 첫 만남에서 세련됨은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과하지 않게 드러내는 기술이다. 나를 설명하기보다 나의 기준을 드러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지도를 조용히 펼쳐 보인다. 한국의 첫 만남은 리듬이 빠르다. 형식과 캐주얼이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전환되고 말과 말 사이의 공백 역시 의미를 갖는다. 흔히 눈치라고 부르는 능력은 상대의 안전을 확인하는 섬세한 레이더와 같다. 존중의 신호로 시작해 공감의 호흡으로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짧은 말이 큰 역할을 한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은 백업 문장은 대화를 부드럽게 감싸 심리적 안정감을 만든다. 한국에서 첫 만남의 아름다움은 맞춤에 있다. 상대의 속도에 발을 맞추고 지나치게 깊은 질문은 미루며 공통의 발판을 먼저 만든다. 그 발판 위에서야 비로소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미국의 첫 만남은 개방적이고 명료하다. 문을 여는 열쇠는 스몰톡이다. 날씨, 취미, 최근 본 영상, 주말 계획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들이 실내 온도를 맞춘다. 자기소개는 간단한 엘리베이터 피치에 가깝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 경계는 분명하게 존중된다. 거절은 모호하게 돌려 말하기보다 명료하게 표현하는 편이 오히려 예의다. 호감은 적극적으로 드러내되 상대의 선택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첫 만남에서의 솔직함은 부딪힘이 아니라 효율을 만든다.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안심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세 문화는 다르지만 바탕에는 같은 욕구가 흐른다. 존중, 진정성, 안정감. 차이는 그것을 표현하는 리듬과 어휘에 있다. 그러므로 좋은 첫 만남은 기술이라기보다 청취의 결과다. 상대의 리듬을 발견하고 그 리듬에 잠시 머무는 것. 10초 동안은 미소와 시선으로, 1분 동안은 가벼운 공통점으로, 5분쯤에는 관심과 경계를 구분하며 10분 무렵엔 다음을 위한 작은 제안을 건넨다. 나라가 달라도 이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장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호흡을 듣는 귀를 훈련하는 일이다. 뇌와 호르몬 도파민, 옥시토신, 코르티솔. 첫 만남이 남기는 감각은 생각보다 몸의 언어에 가깝다. 마음이 설레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낯섦 앞에서 심박이 빨라진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조력자가 있다. 도파민, 옥시토신, 코르티솔. 이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합창단처럼 각자의 파트를 노래하며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안정된 설렘으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 도파민은 보상의 예감을 다루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좋은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켜지는 순간 탐색의 에너지가 솟는다. 상대의 미소, 우연히 겹친 취향, 뭔가 흥미로운 한 문장. 작은 단서가 다음 행동을 부른다. 도파민은 결과보다 예측을 사랑한다. 그래서 설렘은 종종 완성보다 여정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옥시토신은 유대의 접착제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하다는 신호가 오갈 때 농도가 높아진다. 따뜻한 공감, 함께 웃는 타이밍, 부담 없는 스킨십은 이 접착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유대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요된 친밀은 옥시토신을 높이지 못한다. 오히려 경계를 자극해 관계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진짜 친밀은 느리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코르티솔은 몸의 경비원이다. 낯선 상황에서 각성을 높여 우리를 보호한다. 손바닥이 차갑고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다. 이 에너지는 호흡이라는 밸브를 통해 집중으로 환류된다. 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쉬는 느린 호흡은 코르티솔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생각의 해상도를 높인다. 중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바꾸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한 파트가 지나치게 커질 때 생긴다. 도파민만 높으면 우리는 성급해진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에 지나치게 베팅한다. 옥시토신만 믿으면 경계가 느슨해진다. 관계의 건전한 아니오를 말하기 어렵다. 코르티솔만 높으면 대화가 굳어버린다. 우리는 정답을 찾기보다 정지에 멈춘다. 균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이 필요하다. 대화 전 한 번의 길고 느린 숨, 대화 중 함께하는 작은 미션 메뉴를 고르거나 자리를 옮겨보는 일, 대화 후 한 줄의 공감 메모. 이 3가지는 세조력자의 음량을 빗질하듯 정돈한다. 첫 만남의 화학은 운명이 아니다. 의식적인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몸을 단정히 돌보고 햇빛을 쬐고 가벼운 움직임을 생활에 얻는 일은 심리학이 아니라 위생처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의 손님이면서 동시에 환경의 설계자다. 설렘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다. 균형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다음 만남의 여지를 남긴다. 심리학적 진실 외에 어떤 사람에게만 끌릴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유형에 쉽게 끌린다. 때로는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해석이 뒤따라온다. 이 현상에는 몇 가지 심리학적 구조가 섞여 있다. 첫째는 친숙성 편향이다. 우리는 익숙함을 안전으로 읽도록 진화해왔다. 가족, 성장 환경, 과거의 경험이 호감 템플릿을 만든다. 어떤 목소리 톤, 어떤 제스처,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레이더에 강하게 포착되는지 이미 내면의 라이브러리가 알고 있다. 이 템플릿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 반복의 함정으로 이끈다. 템플릿을 자각하는 일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 첫걸음이다. 둘째는 유사성과 보완성의 역학이다. 닮음은 문을 연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의 기반이 있구나라는 감각이 안전을 높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은 보완성이다. 나의 약한 근육을 상대가 보완해주고 상대의 빈칸을 내가 채울 때 두 사람은 함께 더 먼 곳으로 이동한다. 초반에는 유사성이, 이후에는 보완성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셋째는 희소성과 타이밍이다. 모두가 가진 특성은 매력을 분산시키고 드문 자질은 집중을 만든다. 그러나 아무리 희소해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매력은 꽃을 피우지 못한다. 도파민은 지금에 반응한다. 지금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설렘은 누군가의 특별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와 그 사람 그리고 순간의 합작이다. 넷째는 안정감과 도전감의 비율이다. 전부 안전하면 심심하고 전부 도전이면 불안하다. 경험적으로 많은 만남은 안전 70, 도전 30의 지점에서 가장 잘 자란다. 딱 한 걸음 새로운 그 위치에서 마음은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선택한다. 새로운 음식 한 가지, 낯선 길 한 블록, 다른 관점 한 문장이 바로 그 한 걸음이다. 다섯째는 선택적 주의다. 마음은 관심 있는 것만 확대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장점은 돋보기를, 단점은 어둡게 만드는 필터를 씌운다. 이 확대 효과는 설렘을 키우지만 동시에 균형을 잃게도 한다. 그래서 거리를 약간 유지하는 관찰이 필요하다. 매혹은 확대의 기술이고 지속은 균형의 기술이다. 결국 끌림은 역사와 상황, 그리고 뇌의 필터가 만드는 합작품이다.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자동 반응과 의식적 선택 사이에 좁지만 중요한 틈을 만든다. 그 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에게 끌려라는 문장을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사람에게 끌려로 바꾸는 순간 관계의 품질은 달라진다. 거절과 설렘의 신경학 감정의 통증 구조.
거절은 왜 그렇게 아픈가? 설렘은 왜 그렇게 자꾸 살아나는가? 두 감정의 진폭은 다르지만 둘 다 뇌의 깊은 곳을 울린다. 사회적 거절은 신체 통증 회로와 겹친다. 뇌는 관계의 단절을 생존의 위협과 유사하게 해석해왔다. 그래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텅 빈 듯하고 복부가 허전해진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신경계의 사실이다. 위협을 기록한 몸은 당분간 경계를 높인다.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고 소리를 낮춘다. 통증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몸의 방식이다. 통증을 키우는 것은 예측 오차다. 잘 될 거야 라는 내러티브가 깨지는 순간 도파민의 오차 신호는 커진다. 뇌는 스토리를 수정하기 전까지 그 오차를 붙잡는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 반복 재생되고 같은 장면이 머릿속에 무한 루프처럼 돌아간다. 이 회로를 끊는 첫 단계는 아주 작은 재노출이다. 90초의 산책, 3줄의 기록, 한 사람과의 짧은 대화. 몸을 움직이고 경험을 언어로 붙들고 관계의 세계로 최소한의 복귀를 시도하면 루프는 서서히 느슨해진다. 수치심은 회피를 부른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등식이 굳어지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 숨어버린다. 그러나 거절의 의미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의 가치는 협상되지 않는다. 상대의 선택은 정보다. 정보는 방향을 조정하는 데 쓰일 뿐 정체성의 심판이 아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이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작은 문장은 뇌의 긴장을 낮춘다. 설렘은 불확실성의 예술이다. 확실도 0%에서는 설렘이 자라지 않고 확실도 100%에서는 긴장이 줄어든다. 60에서 80% 사이의 구간 가능성과 모름이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에서 도파민의 드라마는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관계는 약간의 미지, 약간의 기대,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설렘은 속도를 늦출 때 더 오래 산다. 거절 근육을 기르는 데에도 설계가 있다. 첫째, 의미 분리. 나의 가치와 상대의 선택을 다른 선반에 올려둔다. 둘째, 자기 연민. 실패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인간적인 문장을 허락한다. 셋째, 행동 복귀. 물 한 잔을 마시고 메시지함을 정리하고 짧게 하늘을 본다. 작게 돌아오면 크게 회복된다. 우리는 이렇게 감정의 통증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타박상을 더 빨리 가라앉힐 수 있다. 미래의 만남 AI 매칭과 진짜 감정의 경계. 알고리즘이 만남의 문지기가 된 시대다. 우리의 음악, 영상, 검색 기록, 대화 패턴은 호감 템플릿의 지도처럼 읽힌다. 추천은 정교해지고 예측은 정확해진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음식이 언제 도착할지, 사람이 언제 마음이 맞을지까지 화면 속에서 수치로 제시된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예측이 완벽해질수록 설렘은 어디로 가는가? AI는 예측 가능한 설렘을 배달한다. 성공 확률이 높은 조합을 만들어주고 대화의 첫 문장을 제안한다. 우리는 덜 헤매고 더 빨리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면 모험의 이유는 줄어든다. 낯설미 갖고 있던 미세한 전류, 그 떨림이 사라질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은 항상 조금의 미지를 필요로 한다. 완벽한 정답은 흔히 인간에게는 약간 심심한 답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 바이어스다. 과거의 나를 근거로 생성된 추천은 미래의 나를 같은 울타리에 가둘 수 있다. 비슷한 사람, 비슷한 취향, 비슷한 결말. 우리는 편식하듯 관계를 고르게 되고 우연의 창은 점점 좁아진다. 이를 막으려면 의도적으로 창을 열어야 한다. 추천 10개 중 2개는 일부러 낯선 선택을 섞는다. 안전한 대화 주제 사이에 생소한 질문 하나를 꽂는다. 우연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기보다 창을 열어둔 사람에게만 들어온다. 그렇다면 진짜 감정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간단하다.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가? 자율성은 진정성을 만든다. 도구는 도움을 주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다. 첫 만남의 속도와 장소, 길이를 스스로 정하는 작은 주권이 관계 전체의 윤리를 바꾼다. 우리는 휴먼인 더 루프, 즉 의사결정의 마지막 고리를 인간에게 남겨두는 원칙을 통해 기술과 감정의 경계를 건강하게 그릴 수 있다. 물론 가드레일도 필요하다. 추천의 근거를 알 권리,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장치.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철회 가능성은 기능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다. 기술은 우리를 더 잘 만나게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만남이 가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서로에게 사람이기 때문이다. 설렘을 위한 설계는 어렵지 않다. 낯설m 20%를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첫 대화를 공동의 작은 미션으로 시작한다. 10분 안에 근처의 숨은 카페를 찾아볼까요? 같은 제안은 우리의 두뇌가 좋아하는 탐험 시퀀스를 작동시킨다. 웨어러블이 각성과 정서 안정을 측정해 타이밍을 추천하는 가까운 미래가 오더라도 선택과 책임은 인간의 손에 남는다. 기술은 빛을 비추고 우리는 걸음을 내딛는다. 사랑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인간은 변했고 기술도 변했다.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진화시킨다. 첫 만남의 문화는 다르고 뇌의 화학은 춤을 추며 심리는 각자 다른 템플릿을 만든다. 거절의 통증은 인간의 설계에 가깝고 설렘은 불확실성의 기술이다. AI는 길을 밝혀주지만 발을 옮기는 사람은 우리다. 만남이 아름다운 이유는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사람 앞에서 묻는다. 당신의 리듬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거기에 잠시 머물러도 될까요? 우리 사이의 낯설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지만 좋은 방식이 있다. 상대의 리듬을 듣고 균형을 설계하고 우연의 창을 열어두는 것이다. 사랑은 거대한 선언보다 작은 선택들의 합에서 태어난다. 하루의 끝에 남는 것은 그 작은 선택들이 만든 따뜻한 방향감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난다.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조금 더 조용히 듣고, 조금 더 용감하게 말한다. 사랑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를 다음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또 다른 첫 만남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매번 서툴지만 그 서툼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